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OPMP에 대해서 좀 배울 예정입니다. OPMP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의 약자고요. 우리가 OPMP를 갑자기 뜬금없이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트랜지스터를 배우고 전자회로 1, 2를 포함해서 1, 2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OPMP를 만드는 겁니다. OPMP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우는 게 전자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OPMP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OPMP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이디얼한 OPMP. 아이디얼이란 건 뭐죠? 이제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얘는 이렇게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없다 라는 게 아이디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얼 OPMP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즉 아이디얼 OPMP의 특징이란 건 곧 우리가 앰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 OPMP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자회로 1, 2를 통해서 앰플리파이어를 배울 건데 그때 앰플리파이어를 배울 때 앰플리파이어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걸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앰프 설계 이제 배울 때 있어서 이런 특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설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PMP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인피니트 게인입니다. OPMP는 이거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OPMP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Vout은 A0 곱하기 Vin 플러스 마이너스 Vin 마이너스 Vin 마이너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OPMP입니다. 이 A0라는 건 1보다 큰 숫자고 얘를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PMP는 두 개의 인풋과 하나의 아웃풋이 있는데요. 두 개의 인풋의 전압의 차이를 증폭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MP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얼 OPMP는 A0, 즉 게인이 무한대였으면 좋겠다 가 아이디얼 OPMP입니다. 게인이 무한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요 인풋들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였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인풋 쪽으로 커런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실 이 앰프는 그냥 이 인풋의 차이를 증폭하는 거잖아요. 인풋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풋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인풋을 이제 읽는 거죠. 여러분들 회로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 측정기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압이 깨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압 측정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되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고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여야 된다. 아웃풋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 아웃풋을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다라고 알아보시라고 하면 좀 나중에 헷갈릴 테니까 여기 아웃풋 저항이다. 아웃풋 임피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그랬네요. 저항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항처럼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 아웃풋 저항이 0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Vout이 뭐가 오던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0일수록 0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스피드다. 인피니트 스피드라는 거는 Vin에서부터 Vout으로 갈 때 딜레이가 없다 라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주파수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인피니트 스피드라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컨셉일 텐데, 요 인피니트 스피드라는 건 결국에는 뒤에서 나중에 전자회로 2에서 배울 건데, 밴드위스가 무한하다 라는 컨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을 공부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고요. 전자회로 1에 해당하는 건 요거 앞에 3개 정도가 되겠네요. 요건 전자회로 2 내용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OPMP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부터는 앰플리파이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이걸 보는 이유는 뭐 이게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전자회로에서 앰프를 배우는 이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앰프를 배우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자회로 국한해서 왔을 때는 왜 아이디얼 OPMP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만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PMP 회로 중에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은 이 두 가지입니다. non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랑 inverting 앰플리파이어. 일단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회로가 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인풋을 첫 번째 non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는 인풋을 포지티브 Vin 플러스에다 넣고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Vin 마이너스는 아웃풋과 연결을 합니다. 근데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 얘가 볼테이지 디바이더죠. 얘를 이용해서 인풋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은 어떤 일이 즉 요 전압이 Vout이 바로 인풋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디바이딩 된 전압이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이 OPMP 회로를 다룰 때 우리가 버추얼 쇼트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버추얼 쇼트가 뭐냐면요. 아까 Vout은 A0 곱하기 Vin 플러스 마이너스 Vin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고 OPMP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앰플리파이어에 우리가 앰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앰프의 게인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죠? 엄청 클 거예요. 아이디얼하게는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의 게인이 있으면요. 요 인풋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웃풋은 그냥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이건 앰플리파이어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만 해도 바로 발진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웃풋이. 그래서 아웃풋이 무한대로 되는 건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회로에서. 왜냐하면 아웃풋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웃풋이 한정된 레인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연결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요 아웃풋이 네거티브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전자로 2를 보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정밀한 컨트롤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만들 거나 혹은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주로 디지털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정도를
이건 뭐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전자로 2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는데요. 네거티브 피드백은 정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웃풋은 내가 원하는 전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압이 되기 위해서는 요 인풋, 아웃풋은 인풋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바로 무한대로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인풋이 0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인풋의 차이가. 어떻게 그럼 0으로 되게 만들어주느냐? 라고 하면 이게 약간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얘는 아웃풋이지만 얘는 아웃풋이죠. 아웃풋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요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인풋을 이렇게 주면 요 앰프가 피드백이 걸려 있으면 버추얼 쇼트에 의해서 얘랑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플러스에다 V인을 걸었지만 마이너스 V인이 되게 됩니다. 얘는 V인이 되니까 여기가 V인이 되죠. 그럼 얘가 V인을 만들 수 있는 Vout 전압으로 OP앰프의 아웃풋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OP앰프 회로를 이해할 때는요. 그래서 Vin은 R2 플러스 R1분의 R2 Vout이죠.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in 분의 Vout. 우리는 여기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앰프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앰프란 얘기는 멀티플라잉이 되는 거고, 멀티플라잉이 얼마나 되는지를 게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앰플리파이어를 봤을 때는 게인이 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게인은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얼마나 뻥튀기 되느냐이기 때문에 아웃풋 나누기 인풋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얘를 쓰면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납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게인이 굉장히 커야지만 이 버추얼 쇼트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게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풋의 차이가 거의 조금 있어도 결국에 아웃풋이 그렇게 큰 전압으로 바뀌지 무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버추얼 쇼트를 만들려면 게인이 매우 커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게인이 무한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인이 무한되면 무조건 버추얼 쇼트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도 살짝 보면 마찬가지로 버추얼 쇼트에 의해서 얘가 0V로 걸리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V라는 얘기는 V인이 여기 있고 여기 0V면 R2에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R2에 전류가 흐릅니다. R2의 전류가 얼마냐면 V인 분의 R2 이렇게 되겠죠? 근데 OP앰프의 인풋 저항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커런트는 IR1은 R2분의 Vin이고요. 그 다음에 VR1은 R1 곱하기 Vin분의 R2분의 Vin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VR1은 이 방향이라는 거고요. Vout은 네거티브 연결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인풋이 무한되어야지 이 커런트가 안 새고 일로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 저항은 무한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저항이 왜 무한되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에 아웃풋이 무언가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 다이오드 때도 배웠지만
뭐가 연결되면 그걸 로드라고 하고요. 로드는 저항으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웃풋 저항이 0이 아니다 하면 얘에 의해서 디바이딩 된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어널리시스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아웃풋 저항은 0이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